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지가 다 발표가 돼서 이제 저도 시험지를 출력을 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제가 풀어본 이제 그 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2025학년도 수능 수학 분석 또 2025학년도 수능으로 본 예비 고3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수익을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구독자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700명밖에 안 되고 해서 뭐 이제 유튜브를 찍는 제가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저희 학원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소개를 받고 칭찬을 들었을 때도 아, 이 학원은 어떤 학원인가 이제 모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학원은 검색했을 때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보시면 어떤 원장이 이제 가르치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찍는 거지 뭐 수익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 저도 거의 유튜브 찍는 거 보면 뇌피셜이 많죠. 거의 물론 이제 제가 가르친 아이들에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표본이 워낙 작고 그리고 이제 그 표본이 작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표본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뇌피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런 교육 관련 유튜브는 많이 안 보는데요. 이제 뭐 인스타나 그런 거에 이제 짤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제 정말 별의별 이제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제 뭐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참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많은, 이제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저거는 아닌데 싶은 허접한 말을 막 해대면서 자기를 홍보하고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정말 대형 학원이고 그러면 신뢰가 가니까 대형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뇌피셜이라고 욕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수능 시험을 풀어봤습니다. 자, 제 소감으로는요, 뭐 다들 뭐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뭐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다 근데 전 작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요번 수능은 정말 잘 나온 수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학은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니까 안 풀어봤고 수학은 그렇습니다. 기조는 뭐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조는 이런 스타일의 기조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극상위권 중에서는 만점자가 많이 나와서 의대나 서울대 변별력이 없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능은요. 극상위권의 0.1%, 1%의 극상위권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인원을 위한 시험입니다. 강남의 극상위권의 이제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1등급 안에서도 점수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수능이 왜 좋다고 느껴졌냐 하면은 이 어려운 시험, 어려운 문제들, 뭐 이제 킬러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그 시험지 안에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 아, 이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풀까? 이거는 정말 건드려 보거나 재능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없고, 아, 진짜 이거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집 열심히 풀고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열심히 풀었으면 정말 고득점도 가능하고 운이 좋으면 만점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 수능 수학 요번 2025학년도 수능 수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변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있는 그런 시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비 고3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봤다면, 요번 수능을 못 봤다면, 이 못 본 친구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가 시험지를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벌써 커뮤니티나 그런 거에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나냐? 수능 수학이 다 쉬웠다는데 우리 아이는 역대급 점수를 받았다. 물론 그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미잡이라고 하더니 지금까지 강기원이니 봉투 모의고사니 아니면 더 프라임 모의고사니 6월 9월이니 모든 것들이 다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요번에 폭망을 했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유념해야 되는 점은 뭐냐 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이 강남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그냥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사설이나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 사설 교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말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이제 저도 그 학원이라는 플랫폼 안에 있으면서 저는 그렇게 막 일타 강사 정도의 막 그런 인간 강사는 아니었지만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학원 플랫폼 안에 있어서 잘하는 아이들만 가르칠 때는 제가 문제를 분석하고 시험지를 분석하고 난이도를 조절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 못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 잘하는 아이와 더 잘하는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한쪽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한쪽 경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설 교재나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고 한쪽 경향으로 쏠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 문제를 풀려보면요.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도 스타일에 따라서, 변형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는 문제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 그런 자료나 문제지들을 풀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균형 잡힌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모의고사 문제의 풀이를 사설 교재보다 훨씬 더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번에 이제 뭐 나온 문제들 중에서 삼각함수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교과서나 설명만 열심히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는 항상 절대값이 1을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이제 풀 수 있는데 앞에 문제가 너무 쉽다가 갑자기 한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쉬운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제가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강사에게 설명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풀이만 보고 그 문제풀이 안에서 항상 그런 것들은 다 자명하다고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잘하는 친구들, 무슨 문제를 풀어도 100점을 맞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책 내용만 봐도 막 사고가 확장돼서 막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강사분들도 그렇고 기준을 그런 친구들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80점대가 나왔지만 90점대로 올리고 100점을 향한 1등급으로 가야 되는 노력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 기준으로 삼는 문제와 이제 시험지를 풀기 때문에
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편식은 굉장히 독약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친구 예비 고3 친구들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저희 학원에 아이들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교 1등 친구들도 한두 명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그 내신을 준비하면서 작년, 재작년 뭐 3개년까지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풀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강동, 송파, 강남, 서초 뭐 순으로 이제 문제를 풀려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뭐 강동 시험지 같은 경우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풀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저 어려운 거 풀고 싶어요. 저 어려운 거 연습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 그래 그런지만 이것도 풀어야 돼라고 계속 억지로 풀려요. 왜 그러냐?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친구들이 수긍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풀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쉬운 문제도 어렵게 생각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쉬운 문제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 그 문제를 풀고 시험지를 푸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어떤 이제 경우가 있냐면 정말 똑같은 난이도예요. 근데 스타일이 달라요.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른 정말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아이들에게 풀게 했을 때 어떤 시험은 굉장히 쉽게 느끼고 어떤 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이런 점수의 편차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쉬운 문제를 50분을 다 안 쓰고 40분 내지 35분만 쓰고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연습.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우리가 잘하는 친구들, 높은 반에 있는 친구들, 뭐 좋은 학원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모두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원에 높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런 연습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의고사와 수능은 달라요. 난이도가 똑같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모의고사를 수능만큼 긴장하면서 보는 친구들은 없어요. 모의고사에서 항상 100점이 나왔다면 수능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틀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다면 수능에서는 2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점수는 2등급이 나왔지만 집에 다시 와서 풀었을 때, 아, 이거 계산 실수했다, 이거 맞을 수 있다. 그럼 내가 못 풀었던 거는 두 문제니까, 이 두 문제만 못 풀었으니까 나 1등급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절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요번 수능 난이도는 굉장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남 극상위권에는 수학 만점자, 미적분 선택자 만점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수능은 극상위권을 위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나와야 아이들이 조금 더 스스로 공부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노력을 한 친구들이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지 않을까 싶어서 난이도는 굉장히 적절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과의 문과 침공 계속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교육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데 미적분 선택으로 표점을 높이기보다는 저는 확통 선택으로 100점을 노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시험 기준으로 수능 수학 100점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확통 선택자와 미적분 선택자의 표점의 차이가 8점인가 9점인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점인가 9점이라는 점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제 그 교육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8점이나 9점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시점에서 미적분 선택자가 이제 그
서울대 경영학과, 연고대 경영학과, 서울대 상위권 사회과학 계열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가 정시에서 절대로 스카이 상경계에 합격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거는 조금 내피셜이에요.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합격한 친구들한테 이제 저희도 작년에 정시로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고 문과에서 확통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상경계열 간 친구도 있고 그럼 가끔 학원에 와요. 학원에 그 친구들이 오면 제가 물어봐요. 그럼 니네 동기 입학생들 중에 미적분 선택을 해서 실제로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해서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냐? 그럼 그 친구들이 미적분 만점을 받았냐? 그러면은 미적분 만점을 받아가지고 서울대 상경계열에 온 친구는 봤다는 소리를 아직 못 들었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문과인데 사탐을 선택을 하면서 수학만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100점을 맞아도 서울대 상경계열을 정시로 뚫는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수학을 100점을 맞고 오로지 내가 서울대 상경계열이 목표인 그런 친구가 과연 몇이나 있을 뿐더러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만점을 100점을 받을 정도의 친구면 과탐을 잘 공부를 해서 의대나 공대로 진학을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서울대 상경계를 가기 위해서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교차를 해서 이과의 문과 침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 어부들성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게 또 이과의 문과 침공이 아닌 게 예전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교차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원래는 문과였던 친구들이에요. 뭐냐? 지금은 선택 과목이 생겨 있기 때문에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다 내신을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내신의 유불리가 없어요. 선택 과목에 대한 내신의 유불리만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 대한 내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예전에 이제 이과로 가지 않고 문과로 갔었던 예전에 문과 인원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랬던 이 친구들이 선택 과목만 이제 내신의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애매했던 친구들, 공부를 좀 잘하지만 애매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가냐면 이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원래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고 애매했던 예전 같으면 가영, 나영을 보던 예전 같으면 어디로 갔을? 문과로 갔을 친구들이 이과로 가가지고 내가 표점이 높은데 문과로 가면 대학을 조금 더 잘 갈 수 있으니까 교차 지원하자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과의 문과 침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저는 논리에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100%다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내피셜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점수 지금 발표되는 점수 작년 점수도 그렇고 이 시험지 풀어본 걸로 봤을 때 2%에서 4% 상위 2%에서 4% 라인이 이제 학통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 공통 과목 하나 틀리고 미적분 만점 96점. 뭐 1등급 라인이 원점수 기준으로 92점이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니면 공통 하나, 확통 하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2%, 4% 라인을 제가 성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는 미적분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2%에서 4% 라인을 이제 그 유지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 하나, 미적분 하나, 아니면 미적분 두 개, 공통 하나, 미적분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틀리는 친구들이 요 라인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표점을, 문과 친구들 중에 미적분을 선택해서 표점을 높일 생각을 하지 말고 확통을 선택해서 100점을 맞을 생각을 해라. 이게 훨씬 더 쉽거든요. 이게. 표점 차이가 나지만 100점 맞아버리면 돼요. 두 개 틀리는 것보다 훨씬 표점 높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그냥 미적분이 표점이 높다 보니까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또 사탐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량은 늘리고 미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헉헉대다 보니까 공통도 흔들리고 국어도 흔들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저것 말이 많았는데요. 2025학년도 수능 수학 분석, 2025학년도 수능으로 본 예비고3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뭐 풀어봤는데 굉장히 괜찮았던 시험인 것 같아요.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두 다 원서 영역에서 잘 성공해서 2025년도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